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에 에, 여러 가지 기호의 규칙을 말씀드렸죠?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마지막 규칙, 나눗셈 계산에 관련된 규칙을 여러분과 말씀을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나 이 영상 저도 그랬지만 뭐 이렇게 빨리빨리 중간중간 클릭하셔서 넘기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편하게 들어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또 이어서 들으시던가 그래야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의 의도가 좀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눗셈에 대해서 제가 사전의 뜻을 찾다가 좀 특이한 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놀랐거든요. 네. 우선은 사전적 뜻이 뭐냐면 곱셈의 역연산인 산술연산. 네. 뭔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얼룩말이야? 뭐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나눗셈은 곱셈을 거꾸로 계산한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 뜻을 보고 놀랐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뭐 덧셈의 뭐 반대가 뺄셈, 뭐 나눗셈의 반대가 뭐 곱셈,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뭐 좀 예측을 했으니까.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 곱하기 3은 뭐죠? 네, 6이죠. 이 곱셈을 거꾸로 계산했다. 바로 이런 뜻이죠. 6 나누기 3은 2죠. 곱셈에서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6입니다. 그런데 나눗셈은 그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나누니까 원래 주인공 숫자가 나타난다. 뭐 이런 뜻이죠. 즉, 뭐 거꾸로 계산하는 과정이다.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때로는 빼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나눗셈을 생각할 수 있다. 빼기를 반복해서 뺐다는 건 그걸 줄인 게 나눗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엥?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가 자, 10 나누기 5는 2입니다. 뭐 나눗셈을 뭐 그냥 갖다 칩시다. 자,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숫자 10을 제가 주인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5라는 숫자를 횟수라고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수학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위에 잠깐 곱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 이 숫자를 주인공이라 하고 두 번째 숫자를 횟수라고 하겠습니다. 횟수는 이렇게 세는 겁니다. 뭐 줄넘기도 몇 번, 세 번, 빵 몇 개 먹었어, 뭐 세 개, 횟수를 세는 걸 횟수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2라는 주인공을 세 번 횟수를 더해서 6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쵸? 다시 한번 2라는 주인공을 3번 더했더니 6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눗셈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10이라는 주인공을 5번, 즉 5조각을 낼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그 숫자가 바로 숫자 2가 되지 않을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뺄셈으로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5조각 내려면 지금 숫자 2를 빼면 2를 5번 빼면 10이 없어지죠. 즉 10이라는 숫자를 5조각 낼 수 있는 숫자는 바로 숫자 2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기를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빼는 거를 빼서 그 숫자를 없앨 때 그거를 우리는 나눗셈으로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랍나요? 전 솔직히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제가 전공이 과학인데 꼭 학생들 가르치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 생물 뭔지 알아요? 이 최근에 이거 뭐 물건 개발되는데 이 원리 알아요? 뭐 어느 행성에 뭐 사는지 알아요? 뭐 다중우주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모르는 거는 같이 찾아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초반에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는 아는 척 했습니다. 예. 그거 알아.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말해줄게. 이렇게 얼버무렸죠. 근데 학생들은 다 느꼈을 겁니다. 에이, 쌤 모르니까 다음에 말려준다고 하는 것 봐. 이렇게. 그랬을 겁니다. 아마. 묻지 않아도. 그래서 요새는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제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나눗셈을 규칙을 말하는데 오래 이렇게 질질 끄냐? 그 이유가 나눗셈은 계산하는 게 간단하거든요. 왜 간단하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서 곱셈 규칙대로 하면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곱셈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나눗셈은 곱셈에서 났으니까. 그쵸? 자, 한번 간단히 해보죠. 자, 4 나누기 2가 있습니다. 자, 4 나누기 2는 누구나 압니다. 2. 그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고 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4는, 이 숫자 4는 분수로 표현하면 뭐와 같죠? 그렇죠. 1분의 4와 같고요. 숫자 2는 1분의 2와 같습니다. 즉, 이 자연수는 이렇게 분수로도 표현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죠. 제가 갑자기 분수를 왜 했냐면,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는, 분모 분자가 바꿔서 쓴다. 어려운 말로 역수를 취한다. 역수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선 그 어려운 말 빼고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는 뒤에 있는 숫자의 그 위아래를 바꿔서 써줘서 푼다는 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나눗셈 할 때는 차라리 분수로 미리 표시해 놓고 푸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책에는 이렇게 풀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숫자 위아래를 바꿔 쓰면 됩니다. 바로 1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표시해 놓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그럼 뭐죠? 2분의 4. 그렇죠? 2분의 4는 약분, 나누면 2가 되죠? 결국 2입니다. 결국 2입니다. 2인데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냐면 이 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를 잘 푼다. 문자가 들어간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을 잘 푸는 학생들은 아마 머릿속에 이런 개념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외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눗셈을 이렇게 배웠던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정도 학생분들이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밑에 이 풀이도 해보죠. 자, 분수로 표현하면 분모는 무조건 1분의 4, 1분의 z입니다. 그쵸? 왜? 분모가 여기 보면은 분수가 있죠. 분수가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분수가 있을 때 아래 있는 걸 분모라고 합니다. 분모의 숫자가 1이면 생략해서 쓸 수 있다. 1분의 2는 2, 1분의 4는 4.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규칙대로 하면 Z도 1분의 Z고요. 1분의 Z를 줄이면 Z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위아래 뒤집어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밑에끼리, 위에는 위에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자, 곱셈이니까 곱셈 규칙 따라주면 됩니다. 1 곱하기 Z는 1Z라고 곱하기를 생략해서 1Z라 써도 되지만
1은 곱하나 마나. 그래서 z분의 4. 4 곱하기 1인데 1은 곱하나 마나 생략해주죠. 그래서 z분의 4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숫자와 문자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죠? 서로 다른 기호인데.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거죠. 숫자라면 마지막 숫자 하나가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하게 되지만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네, 이렇게 나눗셈까지 간단한 규칙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초등학생 분들이라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 잘했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아, 나 참 잘했어. 이해 참 잘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쵸? 뭐 지금 당장 문제 안 풀려도 됩니다. 네, 도전했다는 거에 저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숫자만 계산했던 초등학생 분들이었다면 숫자만 계산하는 것이 수학이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수학 자체가 수를 계산하는 거지만 문자나 뭐 기호 뭐 여러 가지도 그 수학 규칙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수학을 하다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공식도 많아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규칙은 뭐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결과만 공식만 막 외우고 문제 막 풀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나중에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칙이 왜 그런 공식이 왜 태어났는지 한번 곰곰이 이해해보고 선생님께 물어보고 막 그런 시간을 한 번쯤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일 할 수 없다면 이게 지금처럼 지금 방학이라든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수학을 어려운 말로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사고력 수학이 뭐 이렇게 블럭만 써야 블럭 만지고 뭐 이상한 암호 풀어야 사고력 수학이 아니고 이게 기본적인 덧셈 뺄셈을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생각하는 수학, 어려운 말로 사고력 수학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좀 더 럭셔리하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